자, LG엔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1월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엔솔 상장 1주년 기념이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사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체감상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지금 엔솔의 유통 물량은 3,500만 주 정도 됩니다. 자세한 수치는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요번에 풀리게 되는 물량이 총합이 반올림해서 8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네 평단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3,500만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800만 주가 얹어지는 거니까 비율로만 따지면 23%의 물량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추가 상장한다, 뭐 유상증자한다 이랬을 때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내가 노는 물에 뒤섞이게 되는 올챙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 우리사주 보호예수 물량은 조금 더 안 좋은 게 이걸 들고 있는 주체의 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있다가 과거에 제가 에코프로 영상에서 설명했던 거랑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케이스입니다. 일단 여튼 지금 유통되고 있는 물량 대비해서 23%의 물량이 풀릴 거고 요거는 작년부터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초기부터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어요. 미리 뒤에서 말할 결론을 지금 초반부에 말씀을 드리자면 냉정하게 보면 이 물량들이 풀리는 게 LG엔솔 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걸림돌입니다. 왜냐면 이걸 지금 들고 있었던 그 직원들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주변에서 야 너네 요즘에 최근에 엔솔 60만원 찍었던데? 좋겠다, 너 엔솔 직원이잖아. 웃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보호예수 걸려가지고 팔지도 못했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누군가는 이거 절대 나는 60만원 안에서 못 팔아. 나 이거 100만원까지 벌 거야. 요런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는 이거 풀리든 말든 나는 이거 안 팔고 추가 매수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그냥 여기서 나 평당 30만원 나 던질란다. 이거 던지고 그냥 차나 살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케바케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 풀리자마자 떨어질 거다, 풀리자마자 오를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유안타증권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요. 최근 대형 IPO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들이 보호예수가 풀렸을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사주 물량이 감소를 했나 봤더니 74%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 자료인데 과거에는 74%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저금리 상태에서 고금리로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있을 거고 당장 먹고 살기 팍팍해가지고 돈을 땡길 필요가 있던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1월 27일 기점으로 요 물량이 풀리는 것 자체까지는 이미 과거부터 예상되어 왔듯이 악재는 맞습니다. 단기 악재 맞고요. 잠재적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관점을 달리 보면 요 오버행 이슈는 사실 엔솔에게 고질적으로 남아있었던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좀 뭐 좀 칭찬할 만하면 요 오버행 이슈 거들먹거리고 약간 계속 짓밟히게 되는 그런 오개티였습니다. 근데 요 단기적인 어떤 악재들을 좀 딛고 일어나면 그 이후로는 사실 제일 컸던 악재가 가시화되는 순간부터 그 악재는 해소되거든요. 저는 이미 주주분이고 뭐 높은 평단에 물려 있다라면 사실 제가 뭐 크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 저도 지금 현재 미보유 상태인데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월 27일을 기점으로 잘 관찰을 하다 보면 사실 LG엔솔을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엔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오버행 이슈는 사실 작년부터 나온 얘기고요. 상장 초반부터 계속 걸림돌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G엔솔 자체로는 탄생 비화예요. 그 비화의 끝이, 그 피날레가 1월 27일 날 터지는 거고요. 이 이벤트가 자체적으로는 안 좋다라는 거는 일단 인지는 해야 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근데 요게 제 영상들 다 챙겨보신 분들은 에코프로 영상들을 과거부터 쭉 보셨을 텐데요. 언뜻 생각하면 이거 에코프로랑 똑같다면 얘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서사의 뉘앙스는 좀 비슷해요. 둘 다 평단이 있었고 그걸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1년 동안 못 팔았다. 요런 한이 맺힌 물량들이다. 요런 건 좀 비슷해요. 근데 그 주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 일단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단위의 돈을 10곳의 증권사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사채예요.
자, 일단 큰 차이점 하나는 사채라는 것과 사주의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큰 차이점은 주체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10곳이요. 실제로 보고서를 찾아보면 10곳이 이름까지 다 뜹니다. 각각 얼만큼 물량을 가져갔는지 다 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는 보호예수 물량 풀리고 나서 전체 물량 중에 얼마가 이제 안 나오긴 했거든요, 시장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제기했던 건데 얘네가 꼭 이거를 전환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꿔서 매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보호예수가 풀렸다라고 해가지고 시중에 유통 물량이 섞이게 되면서 막 물을 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물량만 풀렸고요. 나머지 물량들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죠. 얘네는 만약에 물량을 시장에 뿌리기 전에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수량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대상들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있다. 플러스 그 물량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특정할 수 있잖아요. 전환 청구권 행사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사주 물량은 그렇지 않아요. 몇 명한테 몇 주가 뿌려졌는지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필자한테는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하자면 LG엔솔의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리는 거는 각계전투입니다.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쟤가 팔고 얘가 팔고 쟤는 홀딩하고 있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소대로 나눠져가지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채널은요.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이 계속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설명의 맥락을 이해를 할 때 이전에 썼던 그 이론과 그 논리를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아 이것도 그러겠네. 얘 일부러 이거 얘기 안 하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할 내용은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괜히 오해하실까봐 그래요. 왜냐면 에코프로 케이스만 보면 지금 당장 느끼기에 이거 평당 6만원이고 1년 참았으니까 올리겠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여튼 이렇게 에코프로의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LG엔솔의 요번에 보호예수 풀리는 물량들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맨 뒷내용은 제가 조금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전달 드릴 건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일단 뭐 차트를 보는 기준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뭐 이동평균선, 볼린저 엔벨러프 다 빼고요. 지금의 그냥 주가 위치를 딱 놓고 보면 딱 중간입니다. 최근에 찍었던 고점과 저점 그 아래 우리사주 물량 평단이 있는 거죠. 이게 또 예측하기 정말 어렵게도 1월 27일이 금요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풀려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우리사주 물량 보호예수 풀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나 봅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한 주 동안 방향성이 아래로 갔어요. 그러면 대세 흐름은 꺾였다. 혹은 상방으로 올라갔어요 하면 대세 흐름은 그래도 지켜주는 거다. 물량 받아내고 있네. 뭐 이렇게 러프하게나마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금요일에 더 힘들 겁니다. 금요일날 이 보호예수 물량 터질 거고 변동성 엄청 나올 건데 그 변동성은 물론 뭐 우리사주 물량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눈치 보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또 눈여겨보고 단타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로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사실 오버행 이슈 끝나고 나서 이 회사에게 이제 남은 거는요. 이 회사가 적정 주가를 얼마 받아야 되는지는 이 회사의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엔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테슬라발 수요 둔화였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발 수요 둔화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뭐 테슬라발 수요 둔화가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지금까지 보여줘왔던 퍼포먼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얘네의 상황이 실제로 지금 엄청 큰일 났다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수요 둔화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은 향후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채가면서 몸집을 키워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엔솔에 대해서 그 기업 자체는 좋아하는데 이 기업이 LG화학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 서사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회사를 막 서사까지 보면서 뭐 감정이입을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건데.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진짜 음식은 맛있는데 사장님이 좀 별로인 그런 가게. 딱 그 느낌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리되어 나오는 거 과정의 잔해들이 상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계속 막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그 최악의 악재의 끝이 1월 27일에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 시점부터 정말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 때가 기로라고 보고요. 저 때가 기회를 노리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소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 조금 그냥 힘내라고 말씀드리면요. 일단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최근 뭐 얘네가 장내 매도를 한 거는 보이진 않아요. 신규 선임되신 분도 최근에 평단을 굉장히 높게 58만원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사비 털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 번에 뭐 2천만원, 3천만원, 뭐 3천만원씩 여러 번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보다 하나 더 아래 내려서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신규 보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할 수 있는 게 변동후 보유주식수가 1172만 4100주라 해가지고 얘네가 요날 그냥 다 산 게 아니고요. 원래 5% 미만일 때는 이 지분 변동을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 7월 29일이 38만원대 정도 주가가 찍었을 때거든요.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지분에서 변동이 있었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상대적 비율이 올라가서 국민연금공단이 5%, 5.01% 등극하면서 이 지분 변동표를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후 보고 이후로 아직까지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여튼 뭐 그렇게 크게 뭐 받아들이실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뭐 쟤네 평당 42만원에 있더라 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현재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이 종목이 제가 원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얘네가 상장 초반부터 계속 걸림돌이었고 꼬리표처럼 붙어다닌 게 오버행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LG엔솔 검색하면 다른 이슈 뜨기 전에 오버행 뭐 이런 거 맨날 뜰 때였습니다. 그 피날레가 1월 27일 날 펼쳐지는 거고요. 전체 물량 대비 유통 물량 대비하면 23%인데 꽤 부담되는 물량이긴 해요. 요게 이전에 설명드렸던 사채 물량과는 조금 별개인 게 우리 사주는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정말 각기 판단해가지고 사든 팔든 홀딩하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계 전투와 같다. 그래서 뭐 일반 권총 같으면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피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샷건 같은 느낌이에요. 샷건같이 물량이 팡 들어오는 겁니다. 단기적 악재는 맞으나 장기적으로 계속 괴롭혀왔었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요번에 매 한 번 맞으면 그 이후로는 제일 곤란했던 악재가 해소되는 것 같다. 해소되는 걸로 봐도 된다. 지금 주가 위치를 뭐 기술적 그런 뭐 요건들을 다 빼고 놓고 보면 고점과 저점 딱 중간 사이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 회사는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고요. 요 오버행 이슈가 양날의 검이었던 게 삼성 SDI와 늘 비교를 하면서 했던 말이 엔솔은 요게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삼성 SDI에 비해서 더 프리미엄을 가져가야 된다. 요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요번에 요 물량이 풀리게 되면 당장 삼성 SDI에 비해서 얘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그럴 어떤 요인은 사실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엔솔도 좋긴 한데 저번에 한번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삼성 SDI가 되게 시총이 작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제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건 절대적으로 그게 작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엔솔에 비해서 저렴한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한번 요 물량이 풀릴 때쯤 해가지고 잘 봐두다가 SDI만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둘 다 살 수도 있고요. 둘 다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벤트에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